안녕하세요. 가족은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 힘이 되어주는 존재예요. 아마 많은 분에게도 가족의 의미는 아주 특별하게 생각될 것 같은데요.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이다 보니 때로는 그 소중함에 소홀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같이 있다 보니 먼저 떠나간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늘 곁에 있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거든요. 때로는 의지하고 싶고 더 가까이 있고 싶어도 혹시나 부담을 주면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에 일부러 거리를 두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족과의 거리는 언제나 적정함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만들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찰흙이나 클레이 같은 것을 사주면 그걸로 맨날 뭔가를 만들면서 놀았어요. 특히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다양한 음식 종류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본 것도 만들어 보고 먹고 싶은 것도 만들어 보면서 혼자서도 늘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혼자 많이 놀았는데요. 재밌는 게 가장 친한 친구는 바로 아빠였어요. 아빠는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는데요. 아빠 역시 만들기를 정말 좋아해서 늘 저랑 같이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면서 같이 놀아줬어요. 저처럼 먹는 것을 좋아했던 아빠는 그 중에서도 빵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커다란 박스를 구해서 색칠도 하고 간판도 쓰고 가게처럼 구멍도 뚫어서 빵집 놀이를 하곤 했는데요. 그림을 그려서 메뉴판도 만들고 찰흙으로 빵이랑 쿠키도 만들어서 어서 오세요 손님. 어떤 빵 드릴까요? 다음에 또 오세요. 하면서 빵집 놀이를 하고는 했어요. 제가 사장님도 되었다가 손님이 되기도 하면서 재밌게 놀았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기분 좋은 웃음이 지어질 정도로 너무나도 행복했던 기억들이에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고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었던 저희 아빠는 밖에서는 포크레인을 끄는 험악한 아저씨처럼 보이지만 집에서는 크림빵처럼 부드럽고 다정한 아버지였어요.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진짜 세심하고 자상했는데요. 아빠는 사실 어릴 때부터 빵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해요. 원래는 그냥 요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언젠가 처음으로 빵을 먹어보고는 이런 걸 매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빵소를 운영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집안이 넉넉하지 않은 탓에 빵을 만드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말할 수도 편하게 배우러 다니는 호사를 누릴 수도 없었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공부하라고 집 앞에 수학학원도 보내주었던 아빠가 빵 만드는 기술을 배우러 다니기도 어려웠다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어린 시절을 힘들게 살았는지 어렴풋이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하루빨리 돈을 벌어서 할머니도 도와주고 동생들 밥 굶을 걱정도 덜어야 하다 보니 당장은 배우고 싶은 일보다 일자리가 더 소중했다고 해요. 그래서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튼튼한 몸 하나로 무조건 물건 나르고 힘쓰는 것만 하다가 현장에서 일해보니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를 다루는 분들이 더 돈을 모으는 것 같아서 그 후로 면허를 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왜 빵 만드는 거 안 배웠어? 하하, 빵 만드는 거 대신 왜 운전을 배웠냐고? 운전은 나중에 택시든 뭐든 어디에나 쓸 수 있지만 빵은 쓸 곳이 별로 없어 보였거든. 만약에 내가 빵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가게를 차렸는데 잘 안 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까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돈이 될 만한 기술을 배운 거지. 그래야지 열심히 돈 모아서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이렇게 예쁜 딸랑구도 빨리 만나니까. 아빠가 돈 버는 건 다른 이유 없어. 아빠가 사랑하는 사람들인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해주는 거 그게 다야. 그렇게 아빠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꿈을 미뤄두고 열심히 건설 현장에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 아빠에게는 저와 빵집 놀이를 하는 시간이 그나마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죠.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젠가 꼭 돈을 많이 벌어서 빵가게를 차려줘야지 라고 어린 마음에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큰 돈을 벌기도 전에 아빠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대학에 입학한 이후 쭉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던 저는 이전보다 본가에 내려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동안 친구들도 만나고 연애도 했던 것을 생각하면 사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핑계였을지도 몰라요. 부모님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줄만 알았던 철없던 생각 때문이었죠.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하는데 아직 부모님과 함께 할 시간이 많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예전에는 매일같이 얼굴을 보던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어느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나마도 바쁘다는 핑계로 휴가 때나 얼굴을 비추고는 했어요. 처음 자취할 때는 거의 날마다 하던 전화도 취업 준비로 바빠지기 시작하고 입사 이후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어지면서 어느새 부재중에 찍힌 아버지의 이름을 보고도 다시 걸지 않게 되었어요. 어쩌다 한 번씩 먼저 전화를 드리면 그렇게 반가워하던 아버지였는데 조금 더 자주 전화를 드릴 걸 후회했어요. 아빠, 예쁘지도 않은 딸랑구 맨날 보고 싶다고 했을 때 그때 얼굴 자주 볼 걸. 아빠가 집에 좀 자주 놀러 오라고 했을 때 그때 자주 갈 걸. 서울에서 여기까지 KTX 타면 금방 오는데 그걸 맨날 힘들다고 귀찮다고 안 내려왔었네. 여행 간다고 몇 시간씩 운전도 하고 새벽부터 공항에 달려가서 비행기도 타면서 고작 서울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오늘만 해도 이렇게 금방 왔는데 그걸 맨날 안 왔네. 아빠가 맨날 나 보고 싶다고 했는데 조금 더 자주 보자고 목소리라도 좀 자주 들려주라고 아빠가 그랬는데 며칠 전에도 집에 언제 올 거냐고 하더니 이렇게 부르면 어떡해 아빠.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빠.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급성 심정지라고 하는데 혈압이 좀 높은 편이긴 했지만 딱히 걱정이 될 수준은 아니었어요. 일하던 중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췄고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회복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아직 세상을 떠나시기에는 젊은 나이인데 평생 남들을 위해서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이라 어릴 때부터 딸 바보라고 주변에서도 입을 모아 이야기했어요. 항상 제가 제일 우선이었고 어디를 가도 늘 제 생각을 먼저 하던 아버지였는데 못난 딸은 그 고마움을 너무 늦게 깨달아버렸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길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계속해서 울고 또 울다가 너무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을 때까지요. 후회가 더 많이 남아서 그런지 한참을 아버지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좋았던 추억 대신 제가 못해드렸던 일만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불효자는 웁니다 라는 노래도 있던데 아마 이래서 생겨난 게 아닐까 싶어요. 아빠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앨범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예전에 아빠와 함께 빵가게 놀이를 하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면서 그때 아빠와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활짝 웃는 얼굴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같았죠. 그리고 예전에 아빠가 빵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라는 것이 생각났어요. 저는 어릴 때 흥미를 가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억에서 잊었는데 떠올려 보니 어린 시절 빵가게 놀이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참 좋아했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버렸을까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제가 음식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 식품과 관련된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그래도 빵가게 놀이를 하던 그때와는 아주 다른 일을 하고 있었죠. 엄마, 혹시 나 빵 만드는 거 배워보면 어떨까? 빵 만드는 걸? 응, 어릴 때 좋아했었잖아. 장래희망도 예전에 빵가게 사장님이라고 썼던 것 같은데. 맞아. 너 어릴 때 맨날 너희 아빠랑 빵 만드는 놀이 하면서 가게 사장님 흉내도 내고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 네가 언젠가부터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게 됐네. 그러게 언젠가부터 현실적으로 되었나 봐. 나도 모르게. 빵 만드는 것보다 어느 대학에 가야 하고 어디에 취직해야 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 네가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너 아직 20대야. 무엇이든 도전하기에 많은 나이 아니야. 배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해. 이제 아빠는 없지만 엄마가 대신 곁에서 응원해줄게.
그리고 네 아빠 떠나보내고 나니 엄마도 깨달은 게 있어. 인생이란 게 참 짧구나. 정말 사람 일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구나. 그런 거. 이럴 줄 알았으면 네 아빠가 가고 싶다던 해외여행도 가보고 먹고 싶다던 음식도 더 많이 해줄걸. 하고 싶은 일 더 많이 하게 해줄걸. 그런 생각이 드네. 늘 뭐가 그렇게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는지.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참지 말고 마음껏 해. 고마워, 엄마. 사랑해. 아이고, 네 아빠 가고 좋은 점 하나 있네. 우리 딸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들어보네. 그동안 내가 맨날 바쁘다고 신경 못 써서 미안해. 앞으로 많이 챙기고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할게. 고마워, 우리 딸. 그런데 엄마는 괜찮아. 엄마 챙기는 것보다 네가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거, 그거면 충분해. 엄마의 따뜻한 사랑과 응원에 힘을 입어 저는 서울로 가서 제빵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학원에서는 어디서 배우거나 집에서 연습했냐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실력이 좋았어요. 다들 제가 경력자인 줄 알 정도였죠.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한동안 이렇게까지 재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퇴근하고도 힘든 줄 모르고 즐겁게 배울 수 있더라고요. 매일 수업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릴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실력을 쌓아서 제빵과 제과 기사 자격증을 따고 평소에 관심 있던 커피 만드는 법도 배웠어요. 요즘은 빵가게에서 커피도 다 파니까 만드는 법을 배워두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취득하고 나서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서울에 있던 자취방을 정리하고 퇴직금과 보증금을 들고 무작정 본가로 내려갔죠. 정말 후회하지 않겠냐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에 그렇게까지 자신 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결정은 제가 살면서 가장 강하게 확실히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빵가게를 차리는 일은 저를 위해서도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이기도 했어요. 잃어버렸던 제 꿈을 찾는 과정이기도 했고 오래전 아버지의 바람을 이루는 일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약간의 부담을 주기도 했어요. 잘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제 삶의 주도권을 찾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어 시작한 것인데 알게 모르게 그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와 같이 가게를 알아보면서 다녔는데 생각보다 새가 만만치 않았어요. 사실 직장 생활 몇 년 한 정도로는 큰돈을 모으기 어렵기도 했어요. 혼자 자취하면서 월세와 생활비, 그리고 최근 준비하면서 학원비랑 자격증 응시 비용 등등 이것저것 꽤 많이 썼거든요. 그래도 지방이라서 가게세가 저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신도시로 떠오르는 곳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어요. 이거 보태서 알아보자. 이게 뭐야, 엄마? 네 아버지 보험금이야. 사망보험금 들어둔 게 있었는데 나중에 너 결혼할 때 보태려고 통장에 넣어뒀어. 그런데 아직 준비 안 된 결혼을 위해서 아껴두느니 지금 당장 필요한 일에 쓰는 게 낫겠다 싶더구나. 너희 아버지도 그러기를 원하실 거야. 사실 너한테 말 안 했는데 엄마도 그동안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바리스타 교실 다니면서 자격증을 땄거든. 옛날부터 손재주가 좋은 편은 아니라 빵 만드는 건 엄두도 못 냈지만 커피는 만들 수 있어. 내가 뭐라도 할 줄 알면 네가 힘들 때 도와줄 수도 있고 인건비라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엄마도 같이 힘을 보탤 테니까 이 돈이랑 해서 깔끔한 곳으로 구해보자.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버지의 보험금을 선뜻 내어준 엄마 덕분에 저는 조금 더 자리가 좋은 가게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역 주변에 최근 상권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꽤 큰 건물이 지어졌는데 그중 괜찮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마침 1층에 자리가 나왔는데 근처 큰 역이랑도 가깝고 유동 인구도 많은 시가지라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다만 가게세가 다른 곳보다 비싸서 마음을 접고 집 근처의 작은 곳들을 알아보고 있었죠.
이미 상가에 입점하여 있는 다른 가게들도 장사가 꽤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는 바로 계약했어요. 수중에 돈이 충분한 편은 아니라서 1층이지만 가장 구석진 자리에, 그것도 작은 호실 하나밖에 계약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나니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가게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픈하면 저 사람들이 다 내 손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도 즐거웠죠. 그리고 엄마랑 같이 메뉴도 열심히 생각했어요. 근처에는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너무 특이하고 화려한 종류의 빵보다는 기본에 충실하자고 의견을 모았죠. 그래서 가장 대중적인 소보로, 단팥, 슈크림, 소시지 빵을 주 메뉴로 정했어요. 터미널 근처의 유동인구와 인근에 있는 사무실과 주민센터 직원 등을 고려해서 간단한 샐러드와 샌드위치 메뉴도 만들었어요. 빵을 주력 상품으로 하기 위해서 음료도 간단하게 하기로 했어요. 커피 종류 몇 가지와 우유, 과일 주스와 스무디로 요즘 유행하는 카페들에 비하면 절반 정도의 메뉴였죠. 가게가 워낙 작고 이제 막 장사를 시작하는 데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어머니랑 저 둘이 혹은 제가 혼자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메뉴를 막 많이 만들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정말 기본에 집중해서 심플하게 정한 메뉴들로 다른 것보다는 맛으로 승부를 보자고 다짐했죠. 드디어 대망의 오픈일. 이벤트 현수막도 걸고 다른 가게에 양해를 구해서 입구 쪽에 홍보용 풍선도 설치했어요. 직접 쿠폰이 들어간 전단을 프린트해서 일일이 다 접어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이 날 때마다 근처 우편함에 넣으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주변 고객층도 파악할 수 있었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얼굴도 익힐 수 있었죠. 제가 원래 넉살이 좋은 사람은 아닌데 가게를 하려고 하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먼저 가서 밝게 인사하고 어색하지만 안부를 물어보면서 가게에 와달라고 이야기를 건넸어요. 관광지에 있거나 엄청나게 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손님이 단골이 될 확률이 높았거든요. 특히 젊은 고객들은 샌드위치나 샐러드를 커피랑 같이 구매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홍보했어요. 이런 부단한 노력 덕분인지 가게는 오픈 일주일간 정말 많은 분이 다녀갔어요. 쿠폰을 사용하려고 오신 분들도 많았고 근처에 이런 가게가 많지 않다 보니 구경 삼아서 들린 분들도 많았죠. 또 주변에 있는 프랜차이즈 빵집보다는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오는 분들도 많았어요.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손님을 끌어들였지만 그래도 대부분 쿠폰으로 할인을 많이 해드려서 매출이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내가 만든 빵을 누군가 사준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오픈 이벤트가 끝나고 나니 손님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찾아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가게가 워낙 작아서 테이블을 많이 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침과 오후에는 오븐에서 나온 빵을 둘 곳이 없어서 카운터 바로 앞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곤 했어요. 다른 자리는 손님들이 앉을 만한 곳들이라서 쓸 수가 없었고 주방도 큰 편이 아니다 보니 빵판을 올려두면 제가 움직이기가 어려웠거든요. 장사를 안 해본 경험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싶기도 했어요. 내가 빵을 구워서 말릴 공간까지 충분히 생각했으면 미리 자리를 만들거나 카운터 앞에 테이블 대신 다른 방법을 마련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죠. 장사를 하다 보니 부족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이른 오전과 점심시간 외에는 테이블이 부족할 정도로 사람이 몰리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 대로 만족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오픈하고 한 달쯤 되었을 때부터 약간의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건 가게를 찾는 한 단골 손님 때문이었죠. 나이가 아주 많은 할아버지였는데 처음 가게를 오자마자 한 바퀴를 쓱 둘러보더니 소보로빵 하나를 골랐어요. 포장하시려나 싶어서 여쭤보니 드시고 가신다고 하길래 다른 필요한 것은 없냐고 여쭤봤어요. 보통 드시고 가시면 제일 저렴한 우유나 다른 음료 같은 거라도 하나씩 주문하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필요 없고 빵만 드시고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만 금방 드시고 가시려나 보다 싶어서 처음에는 쟁반에 빵을 올려서 물티슈랑 포크, 나이프까지 챙겨서 예쁘게 담아드렸어요.
문제는 그 이후에 생겼어요. 금방 빵을 드시고 가실 줄 알았던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으셨거든요. 소보로빵 한 개를 정말 작은 조각으로 하나씩 뜯어서 드시는데 아주 천천히 느릿느릿하면서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자리에 앉아서 빵을 드시는 동안 거의 1시간이 지났어요.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가 아니라서 초반에는 괜찮았지만 문제는 1시간을 드시는 동안이 딱 위층의 학원이 끝나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시간과 겹친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가 자리를 앉으실 때는 테이블이 남았지만 빵을 드시는 동안에는 손님들이 왔다가 자리가 없어서 그냥 가고는 했어요. 물론 가져가서 먹겠다고 그냥 사서 가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자리에 앉아서 먹으려고 매장을 찾았다가 테이블이 없으니 아예 구매하지 않고 나가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놓친 손님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한 번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싶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많게는 거의 날마다 저희 가게에 오셨거든요. 항상 똑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늘 똑같이 거의 1시간을 자리에 앉아서 천천히 소보로빵 딱 한 개를 드셨죠. 더 많이 사가지도 않으셨고 커피나 음료를 주문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시간에 와서 빵 몇 개와 음료를 먹던 아이와 엄마들이 몇 번을 올 때마다 자리가 없는 것을 보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 저기는 요즘 자리가 항상 없지 하고 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처음에는 누구라도 손님이 오면 반가운 마음이 크더니 이제는 매출이나 객단가를 생각하게 되면서 할아버지의 방문이 달갑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가게를 찾은 이후로 그 시간대의 매출이 예전과 다르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제 마음속에 심술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할아버지가 오면 괜히 퉁명스럽게 응대하게 되고 저도 모르게 심술 맞은 표정이 드러나면서 불친절해지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어느 날 어머니가 요즘 힘든 일이 있는지 넌지시 물어보셨어요. 아니, 그 맨날 오후에 오는 할아버지 있잖아. 너무 화나지 않아? 맨날 와서 소보로빵 딱 한 개만 드시고 막 포장해서 가시는 것도 아니고 음료도 한 번 주문 안 하시잖아. 그것도 항상 학원 끝나는 시간에 딱 손님 몰릴 때 와서. 그 시간대 매출이 이전이랑 비교해서 많이 떨어졌어. 그 시간에 맨날 애들 데리고 와서 드시던 어머니들이 이제 오면 항상 자리 없다고 아예 안 오잖아. 좀 멀어도 건너에 있는 자리 많은 브랜드 빵집 가는 것 같더라고. 거기는 그래도 항상 자리 있으니까. 그 생각하니까 너무 아깝고 속상해.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면 그 시간에 매출을 몇만 원까지도 더 올릴 수 있는데 괜히 오셔서 장사 방해하는 것 같고 할아버지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 것 같고 그래서 오실 때마다 안 반가워.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생각에 잠겼어요. 입술을 꾹 닫고 잠깐 침묵을 지키시더니 이어서 말을 꺼냈죠. 솔직히 말하면 엄마는 우리 딸한테 좀 실망이네. 저는 당연히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그래, 요즘 매출이 그래서 줄기는 했지 하면서 제 의견에 동의할 줄 알았는데 엄마의 입에서는 의외의 대답이 들렸어요. 맞장구까지는 아니라도 제 이야기에 위로라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엄마의 표정은 너무 단호하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실망했다니 엄마에게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엄마는 우리 딸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많이 부족했네. 너 처음 가게 시작할 때 기억 안 나? 그때는 누구라도 좋으니 손님 한 명이라도 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네가 만든 빵을 누군가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다고 했잖아. 가게에 와서 네가 만든 빵을 보면서 맛있게 생겼다는 이야기만으로도 행복해하고 처음 이 빵집을 시작할 때도 그런 마음 아니었어? 네가 만든 빵을 먹고 누군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 싶어서 차린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오셔서 비록 소보로빵 하나만 드셔서 테이블 단가가 높지 않아도 엄마는 오히려 네가 만든 빵을 맛있게 느껴서 매일 와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더 컸어. 꾸준히 시간을 내서 네가 만든 빵을 드시러 오시는 거잖아. 멀리서 걸음을 하시는지 가까이에 사는지는 모르지만
오로지 네가 만든 소보루빵을 드시러 오시는 거야. 나는 그래서 늘 그 할아버지가 너무 감사한 단골 손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딸이 만든 빵을 거의 매일 먹고 싶을 만큼 좋아해 주시는 게 너무 기쁘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그런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대하고 있었다니 엄마는 속상하네. 엄마의 이야기에 저는 머리를 크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바쁜 시간에 할아버지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제일 저렴한 500원짜리 소보로빵을 드시는 게 불만이었는데 그런 저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빵의 가격이 얼마던 할아버지는 매일 제가 만든 소보로를 먹기 위해서 가게를 찾아주신 거였는데 말이죠.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동안 제가 너무 어리석고 이기적인 생각을 했구나 싶었어요. 사람은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데 어느 순간 빵가게를 처음 차릴 때의 마음이 아닌 손님을 매출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엄마는 할아버지가 오시면 일부러 저 대신 맞아주시면서 엄청 친절하게 응대했어요. 제가 바보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은 알지만 엄마에게 혼까지 나고 나니 저는 왠지 할아버지를 보는 마음이 더욱 불편해졌어요. 여전히 돌아가는 손님들이 마음 쓰이기도 했고 할아버지를 보면 이전에 했던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 부끄럽기도 하고 엄마를 실망하게 했다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거든요. 툭 털고 일어나서 마음을 고쳐먹고 친절하게 응대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들어서 더욱 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저를 뒤로하고 엄마는 할아버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같이 드시라고 따뜻한 물도 챙겨드리고 우유를 데워드리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무뚝뚝하지만 고마워요 하면서 엄마가 준 음료까지 천천히 꼭 다 드신 후에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 후에도 할아버지는 늘 같은 시간에 오셔서 앉던 자리에 앉아 1시간 가까이 똑같은 소보로빵을 드셨어요. 거의 날마다 제가 만든 소보로빵을 드시러 오셨죠. 사소한 잡담도 없이 혼자 묵묵히 밖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빵을 드시는 모습이 언젠가부터는 익숙해졌어요.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할아버지가 오늘은 어떻게 오시려나, 날이 굳어서 오시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어느 순간 저 역시 할아버지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죠. 그렇게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에게 정이 들었고 첫 시작이 좋지 않아 갑작스럽게 반갑게 응대를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손님이 많을 때는 일부러 소보로빵 하나를 빼두거나 녹차나 쑥라떼 같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음료를 준비해두기도 했어요. 그런 사소한 제 변화를 보면서 어머니도 어느새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죠. 그렇게 꼬박 1년,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깊이 있게 나누지 못했지만 가장 마음속에 깊이 담은 손님이 되었어요. 어느새 할아버지가 오지 않는 날은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지 걱정이 될 정도로 정이 들어버렸죠. 그날은 근처 부동산 가게 아주머니가 알밤을 삶아서 가져다 주셨어요. 고소하고 부드러워 왠지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 일부러 오시면 드리려고 한쪽에 챙겨두었어요. 그런데 분명 오실 시간이 되었는데 보이지 않더라고요. 항상 같은 시간에 오시는 분이라 이상하다 싶었어요. 가끔 다른 요일에 오실 때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 싶었죠. 마감 시간이 다 되도록 할아버지가 오시지 않았고 다음 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오시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오래 방문하지 않으신 것은 처음이라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일은 오실 거라고 하면서 기다렸는데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한 번을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때부터 분명 무슨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성함도 모르는 데다 어디에 마땅히 물어볼 것도 없어서 그저 궁금증과 걱정만 쌓인 채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렇게 한 달이 될 때쯤 건물주분이 갑자기 가게로 찾아왔어요. 저랑 엄마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 건물주님은 성격이 워낙 쿨한 분이라 시설 설비나 다른 이상이 있지 않는 한 가게에 잘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문자나 전화로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괜히 건물주라고 가게에 왔다 갔다 하면 상인들이 불편해 한다면서 일부러 자주 찾지 않으셨죠. 그런 분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가게를 찾아왔다는 것은 큰일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혹시 엄청나게 유명한 브랜드가 들어와서 저희를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닐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주변 상권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던 시기라 갑자기 대형 브랜드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상할 점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자리가 좋고 장사가 좀 잘 된다 싶은 곳은 건물주가 일부러 세를 올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쫓아내고 직접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어서 더욱 겁이 났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네, 혹시 무슨 일로?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라셨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몇 주 전 세상을 떠나셨는데 빵집 아가씨랑 어머니에게 전할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네? 대표님 아버님이요? 네, 여기 오셔서 매일 소보로빵 드시던 어르신 혹시 기억하세요? 오후에 항상 오시던 할아버지요? 당연히 기억하죠. 거의 날마다 항상 같은 시간에 오셨는데. 사실 그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네? 아니 근데 한 번도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티도 전혀 내지 않으셨는데. 이 건물이 원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거라 조금 오래 계시던 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제가 물려받은 이후에 리모델링 하면서 새로운 가게가 들어온 거라 아마 1, 2년 전 입점하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전에도 워낙 건물주인 거 알면 주변에서 불편해 한다고 일부러 티 내지 않고 다니시려고 했어요. 혹시 건물주 아버지인 걸 알아도 상인들이 불편해 한다면서 저랑 마주쳐도 모른 척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저랑 아버지 사이는 아마 여기 리모델링 전부터 일하시던 부동산 아주머니나 미용실 사장님 정도만 알 거예요. 세상에, 그것도 모르고. 괜찮아요. 아버지도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랐으니까요. 저희 아버지 연세도 많으시고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혼자 지내시니까 외로우실까봐 저희랑 같이 살자고 말씀드려도 항상 됐다고 하신 분이에요.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괜히 노인네 비위 맞추느라 부담 주기 싫다고. 무뚝뚝해도 늘 남을 배려하던 분이셨어요. 몰랐어요. 저희 가게에 매일 오셔도 인사할 때 말고는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건네도 그냥 짧게 대답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혹시라도 저희를 불편하게 할까봐 배려해 주신 거였군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저랑 엄마에게 말씀을 남기셨다고요? 네, 유언장 내용 중 하나인데요. 그동안 아버지께서 여기 소보로빵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거의 매일 오실 정도였죠. 사실 저희 어머니는 오랫동안 췌장암을 앓다가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췌장이 안 좋다 보니 음식을 많이 가려서 드셔야 해서 아버지도 늘 같이 식단을 하셨거든요. 요령을 모르는 분이라 어머니랑 같이 안 드실 때는 다른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데 항상 고집스럽게 같은 식단으로 식사하셨죠. 두 분이 처음 연애할 때 만난 곳이 바로 빵집이었어요.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빵집에서 막 미팅 같은 거 하는 거 보셨죠?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랑 그렇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먹은 게 소보로빵이었는데 세상에서 그것보다 맛있는 게 없었다고 해요. 그 후로도 소보로빵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자 두 분의 특별한 추억이 담긴 것이었죠. 어머니가 아프시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던 것도 소보로빵이었어요. 죽기 전에 한 번만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우연히 여기 가게에 왔다가 어머니 생각에 소보로빵을 샀는데 오래전 데이트할 때 먹었던 그 맛이랑 똑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유명한 빵집을 가도 맛보지 못했었는데 여기서 팔던 소보로가 어머니와 늘 먹던 그 맛이랑 똑같았다면서 거의 매일 오시게 된 거예요. 올 때마다 어머니 생각하면서요. 정말 좋아하셨어요. 여기 빵 먹으러 외출하는 게 일상의 낙이라면서. 덕분에 가게에서 소보로 먹을 때마다 어머니랑 데이트하는 기분이라면서. 사실 아버지도 위 관련해서 수술을 받으셔서 밀가루 음식 같은 걸 많이 못 드시거든요. 또 음식 자체를 막 많이 드실 수가 없고 소화도 잘 되지 않아서 아마 여기서도 엄청 천천히 식사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사온 빵은 하나를 채 못 드시는데 그래도 여기는 너무 맛있어서
아주 천천히라도 다 드셨던 것 같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먹느라 답답하기도 했을 텐데 오히려 따뜻한 물이나 우유 같은 걸 챙겨주면서 천천히 먹을 수 있게 배려해줬다고,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고 두 분에게 꼭 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여기 소보로빵을 먹고 싶다고 말씀하실 만큼 좋아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처음에 못되게 굴었던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괜히 매출을 걱정하면서 할아버지에게 미운 마음을 품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듣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고마운 마음 꼭 갚고 싶다고 저희에게 마지막까지 신신당부하셨어요. 빵가게를 좀 도와달라고요. 보니까 가게가 손님에 비해서 크기도 작고 설계를 빵집을 안 해본 분이 만들었는지 동선이 불편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여기 가게를 동선이 더 편한 곳으로 바꿔주면 어떨지 해서 의견 여쭤보려고 들렀어요. 그리고 혹시,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바로 옆이 이번 달에 계약이 끝나서 나가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해외 유학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옆 가게까지 확장해서 손님들이 앉을 공간을 더 넓게 만들면 어떨까요? 월세는 지금이랑 똑같이 받는 조건으로요. 네? 월세를 지금이랑 똑같이요? 저희야 너무 좋지만, 그러면 대표님이,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그동안 많이 배려해주고 애써주셨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덕분에 저희 아버지 매일 집에만 있으시던 분이 꾸준히 밖에도 외출하시고 여기 빵집을 다닌 이후로 말씀도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도 제대로 못해드린 효도 대신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감사한 마음은 꼭 보답하고 싶어요. 그게 아버지 유언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랑 엄마는 얼떨결에 똑같은 월세에 옆 가게까지 확장하게 됐어요. 건물주님의 동생분은 요즘 인터넷에도 많이 보이는 유명한 가게들의 인테리어를 담당한 업체의 대표님이더라고요. 여기서 시공을 받으려면 비용이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소품 하나까지도 전부 무료로 해주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엄청난 곳에서 인테리어를 받게 된다니 처음 가게를 차릴 때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그렇게 옆 가게 확장하고 인테리어를 새롭게 바꾸면서 엄마와 저에게는 몇 주간의 휴식 시간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그동안 아버지를 찾아가 오랜만에 길게 인사도 나누고 건물주분에게 간절하게 부탁해서 할아버지 산소에도 다녀왔어요. 생전에 좋아하시던 소보로빵을 할머니와 나눠 드실 수 있게 두 개를 챙겨서요. 예전에 찾아오셨을 때 더 살갑게 대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했다고, 그동안 제 모습들 밉지 않게 봐주시고 오히려 고마워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빵을 너무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도요.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미 있는 분들을 찾아 인사도 하고 엄마와 오랜만에 여행도 다녀왔어요. 엄마와도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대화하면서 사이도 이전보다 돈독해지고 머릿속의 생각도 정리하고 지난날 제 행동들도 반성하면서 한층 더 성장하는 시기가 되었죠. 그렇게 한 뼘 더 어른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지나 드디어 가게의 재단장을 마치고 새롭게 다시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감각적인 인테리어에 이게 정말 내 가게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기에 바빴어요. 심지어 빵을 만들어서 진열할 때까지의 동선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예전처럼 테이블 위에 널어두거나 자리가 좁아져서 불편해질 걱정도 없었어요. 심지어 새로운 메뉴들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쇼케이스 장까지 선물도 받았고 빵과 관련된 귀여운 소품들까지 진열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손님들이 30명 가까이 여유롭게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생겨서 이제는 자리 걱정 없이 안내할 수 있었는데요. 가게가 재개점하고 1년이 되어가면서 예쁜 인테리어부터 맛있는 빵맛까지 동네는 물론 인터넷 여기저기에 소문이 나면서 여유롭다고 생각했던 자리도 이제는 부족해졌어요. 그리고 덕분에 저희 가게는
매출이 이전보다 5배는 넘게 뛰었는데요. 일부러 멀리서 저희 가게를 찾는 분들도 있고 젊은 층도 많이 찾아주셔서 과일이나 귀여운 캐릭터가 올라간 디저트들도 개발했어요. 이렇게 가게 매출이 점점 오르고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하니 저희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까지 영향을 받았는데요. 저희 가게를 찾았다가 근처에 음식점을 발견하고 발걸음하는 분들도 있고 상가의 미용실이나 병원, 꽃집 등을 알게 되어 이용하게 된 사람들도 늘었다고 해요. 또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동산 문의도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하나 금액의 월세를 내고 2개를 쓰고 있지만 저희 덕분에 건물이 어마어마한 홍보가 되었는데요. 건물주님도 그동안 비어있던 가게까지 전부 분양이 되었다며 다 저희 빵집 덕분이라고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만 너무 과분한 도움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서로 긍정적인 도움이 되어서 한편으로는 뿌듯한 마음도 들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저랑 엄마는 할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소보로빵 2개를 챙겨서 산소를 다녀오곤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리고 할머니도 부디 하늘에서 예전에 미웠던 모습은 잊어버리고 나날이 성장하는 제 모습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